70대 할아버지가 인공관절 수술 없이 무릎 나이를 40대로 되돌린 기적 같은 이야기.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성수 할아버지, 올해 73세인데 무릎 상태가 40대 수준이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대요. 김 할아버지는 3년 전만 해도 무릎 관절염 2기로 진단받고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으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아픈 게 너무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등산을 하시고 오후에는 배드민턴을 치시고 저녁에는 손자들과 함께 축구까지 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거죠. 병원에서 받은 최근 검사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MRI상 연골 상태가 40대 수준이고 관절 간격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의학 교과서에 없는 일이라면서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대요.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신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바디 밸런스 회복이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무조건 운동을 피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셨더라고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 건강의 80%는 스스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데 달려있다고 해요. 의사, 약사, 치료사의 역할은 고작 20% 정도라는 거죠. 할아버지는 무엇보다 몸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목, 어깨, 허리, 무릎의 균형을 맞추지 않고 무작정 운동하면 오히려 더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몸의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는 운동만 해도 기초 근력이 20%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처음 3개월 동안은 오직 균형 잡기 운동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하루 균형 운동 루틴을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10번씩 3세트, 점심 후에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5번씩 3세트 하세요. 특히 할아버지가 강조하신 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고 다음날 다시 도전하는 식으로 천천히 강도를 늘려가셨다고 해요. 두 번째 비밀은 관절을 위한 특별한 영양관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사가 처방한 약 외에는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시지 않아요. 대신 관절에 좋은 음식들을 골라서 꾸준히 드시죠. 할아버지의 식단을 보면 정말 과학적이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고 콜라겐이 많은 닭발이나 돼지족발 같은 음식도 정기적으로 드세요. 특히 염증을 줄이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드세요. 생강, 마늘, 양파,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항염 음식들을 몇 끼마다 한 가지씩은 꼭 포함시키신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물도 정말 많이 드세요. 하루에 리터 이상 드시는데 관절 윤활액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운동 전후에는 꼭 물을 마시신다고 해요. 반대로 관절에 해로운 음식들은 철저히 피하세요. 튀긴 음식,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술, 담배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무릎이 좋아지는 걸 보니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비밀은 단계별 운동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상태에 따라 운동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가셨어요. 의사도 놀란 체계적인 접근이었죠. 첫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하는 운동이었어요.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발목 돌리기 같은 정말 간단한 동작들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단계를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다고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의자를 이용한 운동이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를 잡고 까치발 들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 뻗기 같은 운동들을 추가하셨어요. 이 단계도 한 달 정도 지속하셨죠. 세 번째 단계부터는 서서 하는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벽을 잡고 스쿼트하기, 제자리에서 무릎 높이 올리기, 뒤꿈치 들고 걷기 같은 운동들을 하셨어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드디어 실외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집 앞 평지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거리를 늘려가셨어요. 5번째 단계에서는 경사진 곳을 걷기 시작하셨고, 6번째 단계에서는 계단 오르기, 7번째 단계에서는 가벼운 등산을 시작하셨어요. 각 단계마다 최소 한 달씩은 충분히 적응 기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4번째 비밀은 관절을 위한 특별한 습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나 행동들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먼저 쪼그려 앉기를 완전히 금지하셨어요. 바닥에 앉을 때도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으시고, 화장실에서도 양변기를 사용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무릎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계단 오르내릴 때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올라갈 때는 좋은 다리부터 내딛고, 내려갈 때는 아픈 다리부터 내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움직이세요. 신발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굽이 높은 신발이나 딱딱한 신발은 모두 버리시고 쿠션이 좋은 운동화만 신으세요. 집에서도 슬리퍼 대신 실내화를 신으신다고 해요.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 누운 다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린 후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5번째 비밀은 체중 관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건강을 위해 체중을 10kg이나 감량하셨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 1kg이 늘어나면 무릎에는 4배의 압력이 더 가해진다고 하거든요. 할아버지의 체중 감량 방법은 정말 건강했어요. 굶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시고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천천히 빼셨어요. 할아버지는 식사할 때 평소보다 20% 정도 적게 드세요. 밥도 조금 덜 담고 반찬도 조금씩만 드시는 거죠. 대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니까 포만감은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간식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시고 음료수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처음에는 밍밍했지만 몇 주 지나니까 오히려 이런 음식들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6번째 비밀은 근력 강화 운동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주변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들을 꾸준히 하셨어요. 특히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강해야 무릎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자주 하시는 운동은 수건 누르기 운동이에요. 수건을 말아서 무릎 아래에 놓고 무릎을 곧게 펴면서 오금으로 수건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 운동을 4초 동안 유지한 후 3초 정도 천천히 힘을 빼세요. 또 다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예요. 500g에서 1kg 정도의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묶고 누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무게 없이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셨다고 해요. 자전거 타기도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하세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최고의 운동이라면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꼭 자전거를 타고 나가세요.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집 근처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정도로만 하신다고 해요. 7번째 비밀은 관절 스트레칭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동 전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세요. 경직된 근육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운동 중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비복근 스트레칭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종아리 뒤편 근육인 비복근이 경직되면 무릎에 부담이 간다면서 매일 10분씩은 스트레칭을 하세요.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스트레칭은 수건을 이용한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에요. 누운 자세에서 한 다리를 쭉 뻗고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서 다리를 몸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10초 정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리세요. 벽을 이용한 종아리 스트레칭도 자주 하세요. 벽에서 한 발 정도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한쪽 발을 뒤로 빼면서 발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8번째 비밀은 온열 치료와 냉찜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 상태에 따라 온찜질과 냉찜질을 적절히 활용하세요. 운동 전에는 온찜질을 해서 근육을 풀어주시고 운동 후에는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줄여주세요. 특히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전기찜질기도 자주 사용하세요.
저녁에 TV를 보시면서 20분 정도 무릎에 온찜질을 해주시는데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다음날 무릎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세요. 냉찜질할 때는 얼음 주머니 대신 냉동 완두콩을 사용하세요. 완두콩이 무릎 모양에 잘 맞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15분 정도 되고 있으면 붓기가 많이 빠진다고 해요. 9번째 비밀은 정기적인 검진과 전문 치료였습니다. 할아버지는 3개월마다 병원에서 무릎 상태를 점검받으세요.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운동 방법을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필요할 때는 물리치료도 받으세요. 전문 치료사가 하는 치료가 혼자 하는 운동보다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받으신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주사 치료도 몇 번 받으셨어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라는 건데 자신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무릎에 주입하는 치료예요. 연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시는 건 이런 치료들은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꾸준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줘도 환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0번째 비밀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픈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않으세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무릎 건강 일기를 쓰세요. 매일 통증 정도, 운동한 내용, 먹은 음식, 기분 등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이 무릎에 좋은지 나쁜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과도 자주 만나세요. 동네 경로당에서 무릎 건강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정보도 나누고 함께 운동도 하신다고 해요. 특히 할아버지가 강조하시는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아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지만 작은 변화라도 느끼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계속 노력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가족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며느리분은 시아버지가 젊은 사람보다 더 활동적이시다면서 오히려 따라가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분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운동하는 게 정말 즐겁다면서 할아버지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지금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계세요. 올해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보고 싶다고 하시고 내년에는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해보고 싶다고 하세요. 할아버지가 가장 뿌듯해하시는 건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고 격려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릎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고요.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아서 무릎이 건강해야 활동적인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증상 악화를 늦추고 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증상을 방치하면 관절 손상이 심해져서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60대부터는 무릎 관절염 발병 위험이 높아져서 관절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해요. 심지어 40대 초반에도 생활 습관이나 외상 등으로 무릎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관리가 필요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릎만 생각하지 말고 전신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의 불균형이 무릎에 부담을 주고 결국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가장 강조하신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릎 관절은
체중의 2배에서 4배까지 하중을 견디는 정말 중요한 관절이에요. 걷기, 앉기, 계단 오르기 등 모든 일상 움직임의 중심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저강도 운동은 근력을 강화해서 무릎을 보호하고 증상 완화 및 삶의 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관절이 아프더라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아버지처럼 70대에 40대 무릎을 가질 수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무릎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도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하기, 무릎에 좋은 음식 하나씩 찾아서 먹기 같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해주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가족, 친구들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모두 함께 건강한 무릎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길 바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